이것도 되는군. 진짜 기대를 하게 만든 거지. 다음 주에 시험이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시험 봐요. 절대분식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있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저번에 직선까지 봤으면 원방부터 시험 범위인 사람 너네만 명제까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명제까지라고 얘기한 게 여기 절대등식까지. 그리고 딴 학교들은 함수 들어갈 거예요. 시험 범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함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9월 달에 시험 본 학교 빼고 9월 20일쯤에 시험 본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빼고. 근데 그 학교들은 진짜 너무 시험이 빨라서 시험 범위가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걔네들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10월 그 추석 끝나거든. 그러니까 9월 20일날 시험 본 애들이 엄청 좋은 거야. 시험 끝나고 추석이 목금토거든. 근데 이게 9월 28일, 31일인가? 28일, 29, 30일인가? 이게 28일, 이게 29일, 이게 30일, 9월.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럼 얘가 10월 1일, 2일, 3일. 20일쯤에 시험 보는 애들은 여기서 끝날 수 테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나봐. 20일쯤에 시험 보는 학교. 네. 여기 보는 학교가 한 5개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는 제대로 안 봤는데 한 5개 학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끝나는 학교들은 끝나고 여기 추석 쉬지 학교가 쉴 수도 있어. 그 학교들은. 왜냐면 이때 쉬잖아. 10월 3일이야. 그러니까 쉬어. 학교가 쉬기 시작하면 여기 쭉쭉. 그러니까 걔네들만. 근데 이제 시험이 10월 달인 애들은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시간이야.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렇지? 아무래도. 근데 대부분이 다 10월 달이야. 대부분이 10월 달이 아까 말한 5개 학교 정도만 9월 달에 초에 20일쯤에 보는데 걔네들은 이때 끝낸다는 얘기일 거고 대부분의 학교는 다 이때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기 10월 10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10월 10일이라는 얘기는 10월 9일 날도 쉬지. 그러니까 다 공부하는 시간이야. 너네 공부할 시간 많이 준다고. 공부할 시간이야. 10월 10일부터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거고 시험 끝나고 쉴 수 있는 학교들은 한 5개 학교? 나머지는 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라 그러네. 참 그래. 우선 봅시다. 418번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과정을 증명하래. 그러면 루트 들어왔으니까 제곱해서 빼요. 그냥 말 그대로 제곱해서 빼요. 그러다 보니 A, B 양수라고 준 이유는 여기다가 헉은 집어넣지 마 라고 얘기한 거고 얘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변 제곱해서 하면 얘 제곱한 거 쓴 거야. 여기 루트 A 마이너스 B 이거 루트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것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제곱했고 전기시켰더니 얘가 나왔어.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어차피 B가 양수고 A가 양수라서 이걸 분리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분리시켜도 되는 것처럼 양수고 양수니까 분리 가능한 거야. 이게 양수인지 모르면 음수고 음수면 분리 못 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양수지만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지만 이걸 분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일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데 양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리 가능해요. 그래서 얘 분리하고 얘는 루트 b 제곱으로 하면 루트 b가 공통이야. 그래서 루트 b 묶어. 그럼 남는 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예요. 그거. 그래서 얘 나와요. 그런데
루트 b는 양수일 거고 얘만 확인하면 되거든. 문제에서 AB가 B제곱보다 크대. 네, AB가 B제곱보다 크다 이므로 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어디냐라고 하면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AB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양변에 B를 곱한 거야. B가 양수인 거 아니까 B가 양수니까 B 곱하면 어차피 큰 놈이 커요. 그래서 AB가 B제곱보다 커 라는 걸 안다 이므로 얘는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요.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B는 양수니까 이거 양수고 A가 B보다 크니까 이거 양수야. 이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럼 얘 양수고 얘 양수니까 얘 0보다 커 라고 얘기하면 되고 0보다 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거 써도 돼요. 그럼 그거 나올 거고 가나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쓰시오. 근데 이거 왜 있는 거야? 루트 AB 이거 쓰려고? 이거 쓰려고 있나 봐. 근데 원래는 묶어서 봐요. 묶어서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얘 양수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보는 거니까 그게 더 마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돼요. 가이드로 할 건 루트 A-B고 나이드로 할 거는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번인 겁니다. 네모 박스면 그래도 좀 다행이야. 솔직히 찾을 수 있어. 본인들이 찾다 보면 이거 가끔가다 나오는데 얘만 좀 독특해요. 평상시에는 이런 거 나오면 막 통분도 하고 아니면 정리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때 따로 하면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얘 따로 산술기하 쓰고 얘 따로 산술기하 쓰고 얘 따로 산술기하 쓰면 왜 안 돼? 네,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돼.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하다는 건 순환하는 모양꼴이라서. 이게 순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A, B, C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환하는 모양꼴이라서 얘는 산술기하가 가능해요. 각자 따로. 그러니까 얘랑 산술기하 쓰면 크거나 같다 2. 그리고 얘랑 쓰면 똑같이 2. 그 다음에 얘랑 쓰면 똑같이 2. 따라서 얘 6만. 근데 등호 성립 조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A분의 B랑 B분의 A를 더할 때 산술기하를 쓰면 이렇게 나올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들이 같을 때랑 A, B, C가 양수라고 써 있을 거야. 이 문제가. 그럼 A, B, C가 양수라고 써 있으니까 A랑 B랑 같을 때야 결국. 근데 A랑 B랑 같아?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A랑 C랑 하면 A랑 C랑 같아? 똑같은 방법으로 얘네들 하면 B랑 C랑 같아. 그러면 결국 A, B, C 다 같을 때야. A, B, C가 다 같을 때라서 얘는 써도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 연결돼서 같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근데 따로 하는 거 원래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요 모양꼴은 순환하는 모양꼴이라서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 써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6 나와요. 저 나오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예 모양꼴을 한 번쯤은 봐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아예 똑같이 나올 거야. 여기 또 나왔네. 다는 안 해도 되죠? 방금 거 한 거야. 그러니까 다 해결할 거는 방금 한 거 6.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산술기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아 2루트 AB 쓰고 얘가 몰라. 근데 여기 루트 AB가 9니까 얘 3, 2, 6. 그래서 얘가 6 이상이니까 최소값 6. 그 다음 얘는 곱해져 있어. 그럼 곱하면 숫자만 먼저 보면 1, 4. 그래서 5가 생기고 그 다음에 A분의 4B 그 다음에 B분의 A 나오니까 이거 산술기야. 그래서 5는 그대로 냅두고 얘 산술기야 쓰면 2루트 4. 그러면 2, 4니까 9. 그러면 얘는 9. 근데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6, 9, 6. 21. 저거 안 곱해져 있으면 곱하는 거다 본인들이. 지금은 곱해져 있잖아. 그때 말했듯이 그 유형 자체가 안 곱해서 나올 거야 학교 시험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체를 곱해서 풀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곱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요. 꺼진 거 아니지? 유리함수는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지만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기말고사에 얘네들은 유리함수라서 문제 유형 자체들이 산술기가 도형으로 많이 내요. 도형으로 많이 내는데 도형이라고 하는 게 뭐 이쪽 도형들도 있고 이쪽 도형들도 있고 도형으로 많이 낼 거고 그 안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 넓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꺼낼 거라 그 과정들로 나올 건데 보면 저 오른쪽 그림 같이 양수래요. 양수 A라고 되어 있고 이차함수 A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2.5랑 A에서 만난다.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이거 좌표만 구하면 돼. 이것도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한데 애들이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알고 보면 방금 앞에 있던 유형이랑 똑같은 거야. 단지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좌표만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지점을 B라고 했고 선분 A, B의 중점이래. 중점이래.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선분 A, B. 중점. C. 네, 좌표만 구하면 돼요. 말 그대로. B 좌표 먼저 구해요. B 좌표는 꼭지점이니까 여기 A, 마이너스 A제곱. 그냥 바로 썼다. A,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은 얘랑 만난 거야.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만났어. 좌변 넘어가면 X제곱 X 0은 아니니까 0은 원점에서 만난 거니까 0 아니니까 X 하나 약분해도 돼요. 그러면 X는 넘어가면 2A 플러스 A분의 1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얘가 2A 플러스 A분의 1, Y좌표도 구할 수는 있어. 여기다가 A분의 1 그냥 나누면 돼. 그런데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 문제를 보면 점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했어. 다시 말하면 얘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CH의 길이 구하래. 근데 CH의 길이는 C의 무슨 좌표야? 네, X좌표야. 그러니까 X좌표니까 내가 Y까지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Y도 구할 수는 있어. A분의 1 그냥 여기다 곱하면 돼. 네, 곱하면 되는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C좌표는 이거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와 얘의 평균 더한 다음에 반. 그럼 C의 X좌표가 더한 다음에 반. 그러면 3A니까 2분의 3A 더하기 A분의 1 반으로 나누니까 2A분의 1 이게 나와요.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 역수관계야. 네, 미지수만 역수면 역수관계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 크거나 같다 2루트 4분의 3 따라서 루트 3 이것도 똑같이 많이 내거든. 근데 애들이 자꾸 틀려. 그리고 좌표 문제는요 수능에도 한 2문제씩 내요. 네. 수능에도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좌표 문제야 라고 해서 근데 좌표 문제가 뻔해. 딱 보면 문제들이 뭐 좌표들 가지고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림이 뻔한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좌표만 제대로 딱딱딱딱 찍어서 구하면 웬만하면 풀려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보통 니네가 모의고사를 봐보면 아는데 그 4점짜리 중에 쉬운 4점 쪽에 속해요. 약간 쉬운 4점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준킬러, 킬러 이런 거 말고 쉬운 4점 쪽에 속해요. 왜냐면 좌표만 구하면 어쨌든 답은 나오기 때문에 쉬운 4점으로 나오는데 3점짜리는 아니고 쉬운 4점으로 주는 거라서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그것까지 맞추면 3등급 나오는 거고 아니면 2등급 나오는 거고 그 위까지 맞추면 또 1등급 나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쨌든 좌표 문제입니다. 좌표는 자꾸 구해봐요.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내요. 코시 기분 썼자. 근데 이게 코시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실수라는 글씨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곱수랑 1차식 있어. 그럼 코시야 라고 먼저 인지하고 코시인 거 인지하면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요. 계속 얘기하는데 애들이 자꾸 앞에서부터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차식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제곱수 문제 알려준 거 써요. 그 다음에 숫자 때 맞춰. 숫자 맞추면 얘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5고 얘도 5네. 그 다음 얘 구하래.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제곱은 25보다 작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y는 얼마? 4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코씨가 보자마자 코씨인 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지 풀어서 약간 느낌이 안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맞춰가는 게 조금 곤란할 때들이 있어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때 예시로 했던 것처럼 루트가 들어가면 조금 곤란해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히나 여기 x제곱 y제곱 아니라 다른 거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가로도 웬만하면 가로치고 제곱해줘. 이건 하나라서 그냥 나도 가로 안 치는데 뭔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 최고 제곱하는 게 계산할 때 나아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 애들이 꼭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 서술형에서 질문할 거. 들었어? 48, 50. 왜요? 다음 단계로 서술하시고 잘못된 부분 찾으래. 옛날에도 잘못된 부분 찾으시오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저거 보통 잘못된 부분이요 등호성립 주번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찾고 제대로 구하세요 라고 서술형에 낸 적도 있고, 근데 그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그냥 참이라고 쓰세요 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 그치? 그렇게 낸 학교들이 있었거든. 동북이었는데 어쨌든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소값을 구해 라고 하면 각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 각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하고 해서 이거의 최소값 뭐고 이거의 최소값 뭐니까 얘네들 곱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이유는 얘야. 이유는 이거야. 딴 게 아니라 얘가 등호성립 조건이 달라. 그러니까 같이 하면 이게 곱하고 해야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 자꾸 물어보면 따로따로 하면 y랑 2x가 같을 때고 얘는 x가 2y랑 같을 때야. 다시 말하면 나 이따가 x에다 1 넣고 y에다 2 넣을게요. 그러면 이따가도 x 1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따 y 2분의 1 넣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따가는 x에다 1, 2 넣고 x, y에다 1, 2 넣고 이따가는 1하고 2분의 1 넣었대. 이 말 자체가 안 돼. 기본적으로 x, y를 똑같은 걸 넣어야지. 다른 걸 넣고는 이따가는 1 넣고 이따가는 2 넣고 이따가는 1 넣고 이따 2분의 1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식인데 같은 식에다 x, y를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인데 얘 최소는 x가 1이고 y가 2일 때요. 얘 최소는 x가 1이고 y가 2분의 1일 때요. 이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에다가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 없어. 각자 할 때는 원래 잘못된 건 없는 거야. 그냥 이것까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곱했어. 지금 보면 얘를 곱했어. 곱해놓고 8이라고 썼어. 그럼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은 디귿이야. 처음으로 잘못된 건 디귿인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 쓰라는 거 같은데 그러면 디귿인 거야. 왜냐면 기억과 니은은 잘못된 게 아니야. 기억, 이거 산술기였으면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 이거 산술기 하면 쓰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을 산술기할 썼을 때 이걸 쓰면 안 돼. 왜? x, y가 같은 걸 집어넣었다니 다른 걸 집어넣은 거거든. 다른 걸 집어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이유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디귿에서 잘못한 거고
어쨌든 등호 성립 조건이 잘못됐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른데 그걸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렇게 푼 거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우선 잘못됐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최소값 8이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얘는 잘못된 거라서 처음 잘못된 건 이 부분이야. 어쨌든 간에 네, 저러고 쓰면 되고요. 올바른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올바른 거는 곱해야죠. 그러면 그럼 곱해보면 4, 5, 그 다음 x분의 2y, y분의 2x 산수기였으면 5 플러스 2루트 4 그러면 2, 4니까 얘 9 그럼 최소값 9 8이 최소가 아니라 9가 최소야. 8이 더 작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x, y 다른 걸 집어넣었다고. 앞에 거 숫자 x, y랑 뒤에 거 숫자 x, y가 다른 x, y라고. 다른 x, y라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8은 될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9가 최소예요. 9가 최소예요. 9가 제일 작아요. 그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라고 하면 얘랑 같을 때. 다시 말하면 넘어오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 근데 x, y가 양수니까 x랑 y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해요. x랑 y랑 같은 숫자 넣었을 때 등호 성립해. 나중에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 답 쓰고 서술형 쓸 때 이거 하고 여기다가 등호 성립 조건 써주라. 얘처럼. 등호는 이것일 때 성립. 이거 써줘야 된다. 이거 안 쓰면 이것도 감점 시킨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등호는 이때 성립해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무리 짓기 전에 한번 써주고 나서 마무리 짓면 돼요. 계산은. 어쨌든 이거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이것도 감점이에요. 서술형은. 중요한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써줘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정수 이런 거 써줘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써줘야 돼. 그리고 습관적으로 등호 성립 조건 해서 해 구해봐. 그러면 조금 더 편해. 그리고 xy 몇이야? xy 몇인지 모르는구나. 알 수가 없구나. 그냥 갖기만 하면 되네. 갖기만 하면 돼.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서술하래. 등호 x는 y는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단계는 안 해도 되지. 제곱해서 뺀 거였으니까. 산술기하 증명하래. 산술기하 증명하시오니까 그냥 제곱해서 뺀 거였으니까 그거는 우선 패스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2단계의 최소값을 가질 때 A, B 값 구하시오. 그냥 해 구하래요.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걸 구해야 되는데 저게 왜 산술기하요? 라고 얘기하면 저걸 분리시켜 보면 앞에 거는 2분의 A 플러스 A분의 4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B분의 4. 근데 얘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 연결이 안 돼. 그냥 A는 A끼리 하는 거고 B는 B끼리 하는 거라서 각자 놀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산술기가 따로 쓸 거고 얘 산술기가 따로 쓸 거야.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2루트이고 뒤에 것도 2루트이다. 그럼 4루트야. 등호 언제 성립해요? 얘네들 같을 때. 그러면 A 제곱이 8일 때. 그러니까 A는 양수니까 2루트 1일 때. 근데 A도 그렇지만 B도 마찬가지지. 식 똑같으니까. 등호는 A와 B가 2루트 1일 때 성립하고 최소값은 4루트 2다. 여기에 B가 있었으면 같이 따로 하면 안 되는데 아예 그냥 별도야. 얘는 얘, 얘는 얘. 별도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따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 안에 A, B가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야. 지금 혼합되어 있지 않아. 따로 놓은 거야. 아예 처음부터 따로 놀았기 때문에 따로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최대치수. 이런 거 할 때 플러스 1 하고 하는 거 알지? 그것만 알면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질문을 안 해서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1등급 60
이차함수. 저 이차함수 할 때 근데 하나 더 확인해라. 뭐 혹시나 있다 얘기합니다. 운동장 맨날 A, B. 58번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 적도 있고. 증명이네. 하나 그냥 구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절대값 있고 루트 있어서 그냥 제곱해서 빼요. 왜냐면 양수인 거 내가 알아? 양수인 거 알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요. 큰 놈이 당연히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 했네. 뭐야? 전개한 거야. a제곱 x제곱. 아씨. 전개합시다. 자 보면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2abxy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by제곱. 그러면 여기서 ax제곱을 공통으로 묶었다. 그럼 ax제곱을 공통으로 묶으면 a-1. 그 다음에 여기 by제곱을 묶었다. 그러면 by제곱 묶으면 b-1.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2abxy. 그냥 정리해보면 돼요. 그럼 여기 가 이거다. 정리해보면 가가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가는 이거. 그럼 나는 a-1 a-1 이거 썼대. b를 없앤다봐. 지금 저기 a밖에 없는 거 보니까 b를 없앤다봐. 그럼 b를 없앱시다. b를 1-a로 집어넣죠. 그러면 앞에 거는 ax제곱 a-1 b 대신에 1-a 집어넣으면 여기 1-a y제곱 b 대신에 1-a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2a b 대신에 1-a 집어넣고 xy. 그럼 잘 보면 여기 -1 주면 a-1이 묶여요. a-1을 우선 한 번 더 정리하면 ax제곱 a-1 여기는 a 곱하기 a-1로 바뀌고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배 한 a-1 xy. 그럼 a-1이 다 있다. 그래서 a-1을 묶으면 남는 게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다시 말하면 이거 x 마이너스 y제곱. 이게 나다. x 마이너스 y제곱.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 박스가 조금 그나마 쉬운 건 나 이거 뭔 소린지 몰랐어도 물론 제곱해서 뺀다라는 것만 인지하면 좀 좋고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나 여기 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보면 A가 있네. 근데 문제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 뭔가 관계식 하나 있어. 그럼 B를 소거시켰겠지 뭐. 라고 하고 대입해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보인다 라고 하면 가끔가다 안 보이면 밑에를 봐야 될 수도 있어. 밑에를 봤더니 뭐 정리하니까 뭐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하니까 뭐가 나왔네? 라고 하면 여기서 보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위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 거를 봐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 뿐이야. 문제를 볼 때. 그럼 그 문제를 봐야지 알아. 자, A 플러스 B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성립해. A, B가 양수 조건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성립해. 양변에 A, B를 둬야 돼. 얘가 15래. 그러니까 15 넘겨. 그러면 AB 플러스 2 루트 AB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제곱한 거야. 이걸 t라고 치환하면 이거 t제곱. 따라서 인수분해. 그러면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t가. 근데 t가 뭐야라고 하면 t가 루트 ab였어. 루트 ab가 마이너스 5 이상 3이야. 근데 루트 씌워서 음수 안 나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 이쪽만 성립해요. 하면 돼요. 그럼 얘만 성립한다는 얘기 양변 제곱해보면 9보단 작아요. 물론 양수니까 0보단 커요. 나중에 서술형 쓸 때 이거 써줘야 된다. 순간적으로 이거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거 써줘야 된다. 양수라고 애시당초 얘기했어. 이거 안 써주면 음수여도 되는 거잖아. 안 돼. 양수가 전제 조건이야. 그랬기 때문에 서술형 쓸 때 이거 꼭 써야 된다. 순간적으로 애들이 저거 놓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이 9인 거는 나도 맞는데 당연히 뭐 최대값에는 영향을 안 끼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서술 얘기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뭐 학교 시험 뭐 수능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학교 시험은 서술형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까지 봐야 돼. 얘가 나오면 이거 다른 책에도 자주 나와서 그리고 이게 아마 교사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말고 교사용 있죠. 우리 그 시험 때 기간에 줬던 교과서 말고 조금 더 두꺼운 거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어떤 교사용인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교사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교사용 뭐 이쪽 교사용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있는데 센 애도 있고 다 있어요. 얘는 산술기가 쓴 거고 얘는 코식 쓴 거예요. 잘 보면. 왜냐면 이건 A, B니까 얘네들끼리 놀았고 얘는 C, D니까 얘네들끼리 놀았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각자 놀았다는 얘기는 그냥 산술기가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크거나 같아 2AB보다. 근데 얘가 24야. 그러면 AB가 12보다 작아. 마찬가지로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크거나 같아 2 루트 C제곱 D제곱인데 루트 그냥 빼낸 거다 바로. 그래서 얘 CD. 근데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54니까 2 약분시키고 넘어가면 CD가 27보단 작아. 그래서 얘네 둘 보면 AB 더하기 CD는 39보단 작아. 그래서 얘가 최대야. 각자 놀아도 돼요. 각자 따로 이미 따로 했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따로 한 게 아니지. A와 C야. 같이 했거든. B, D 같이 했어. 근데 이 모양꼴이 잘 보면 이게 코시 모양꼴이야. 제곱, 제곱 1차식이야. 모양꼴 자체가. 그래서 코시 쓰면 여기가 AC 플러스 BD가 나올 거고 A랑 C니까 A제곱 들어가고 여기 C제곱 들어가면 돼요. B랑 D니까 여기 D제곱 들어가고 여기 B제곱 들어가도 되고 여기 B제곱 들어가고 여기 D제곱 들어가도 되지만 알려준 게 있으니 여기에 B 들어가고 여기에 D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양꼴 만들어져요. 그럼 얘가 24고 얘가 54고 얘가 작거나 같다. AC 플러스 BD의 제곱보다. AC 플러스 BD는 지금 실수기 때문에 양성수 다 된다. 그럼 AC 플러스 BD는 작거나 같다. 얘 루트 씌운 거. 근데 24는 4 곱하기 6 54는 6, 9 다시 말하면 얘는 2가 2개 얘는 6이 2개 얘는 3이 2개 그러면 2, 6, 3 곱한 거야 36 그럼 36의 제곱이니까 36 그래서 최대는 36 소인수분해 또 이거 하나씩 다 하고 있지 말고 있어 나중에 보다 보면 이거 다 곱한 다음에 또 2부터 하나씩 또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그냥 거듭자고 써요. 그러면 돼요. 모양꼴 나오면 얘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똑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이거는 아예 똑같이 나와요. 숫자만 바꿔서. 숫자는 똑같이 낼 수도 있어. 숫자도 똑같이 낼 수도 있고 숫자 바꿔봤자 이거 두 개 바꿔요. 2, 3 바꿔요. 저거 말고 바꿀 게 없거든.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이거 모의고사 문제라 나중에 또 풀게 될 거야. 분명 학교 시험에도 나왔을 거니까 기출 문제에서 또 풀게 될 거야. 내신 대비 기간에. 근데 그때도 말했지만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그림이 주어질 때가 있고 그림이 안 주어질 때가 있어. 그림이 안 주어지면 본인이 그림을 빨리 그려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림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몇 번 풀다 보면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 빨리 그리고 빨리 풀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려놔야 풀기가 편해. 안 그려놓으면 풀기가 좀 힘드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요.
요 단어뿐만 아니라 도형 쪽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베꼈어. 근데 베끼는 대신에 그 그림을 안 그려줄 때가 있어. 왜냐면 그림을 안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 본인이 그림을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제발 겁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림 나왔다고 해서 어려운 거야. 아씨 못하겠다. 겁먹지 말라고. 그림 나온 게 더 쉬운 거야. 문제상에서 그림을 그려준 게 더 쉬운 거야. 그림을 안 그려준 게 더 힘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그림 안 그리면 진짜 더 힘들어. 왜냐면 그림을 내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그러다가 잘못 그리면 다시 그려야 되고, 그럼 시간 더 걸리니까 오히려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더 힘들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오히려 쉬운 거야. 왜냐면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나 거기서 그냥 판단하면 되거든. 네. 근데 애들이 자꾸 겁먹어서 그림 나오면은 아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넘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자꾸 그래. 네. 그림 나오면 꼭 어려운 줄 알고 자꾸 겁먹고 넘겨. 그러니까 잘 풀어봐요. 함수 합시다. 오늘 함수 또 다 나가야 돼요. 유형은 몇 개 안 돼요. 거기에 11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함수.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고사는. 네, 원방부터 시험 범위인 사람들은 역함수 전까지 또는 합성함수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함수까지, 오늘 나가는 데까지. 그 다음에 원방부터 조금 더 시험 범위 우리는 많이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역함수까지, 다음 시간에 나가는 것까지. 네, 그것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유리함수부터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역함수까지 그냥 중간고사 시험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괜히 또 기말고사에 역함수 또 합성함수 하려면 그 앞에 함수도 당연히, 어차피 유무리함수 하니까 함수도 알아야 되겠지만 계속 복합적인 거라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자, 함수라고 합시다. 함수의 정의 뭐야? 정의. 다들 책 보고 있어. 정의. 책에 있는 대로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 몰라.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책에 있는 대로 얘기 안 하는 게, 왜냐면 내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아 이게 함수야 라는 무언가 있어야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외울 거 아니잖아. 뭐 그대로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함수 얘기하기 전에 집합이 뭐야? 정의. 명절 때도 물어봤을 텐데. 네, 집합이 뭐야?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 왜 말을 못해? 집합의 정의. 왜 틀릴까봐? 모른다고? 설마? 에이. 야, 한 명은 말해야지. 야, 이거는 아니잖아. 집합의 정의. 그냥 뭐 언젠가 말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도 기다린다. 뭐 한 명씩 찍어줘야 돼. 혜리는 뭐야? 구분되는 거? 그래서 구분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네,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냥 명확하게 기준만 있으면 돼요. 네, 기준을 나눠서 구분 가능한 거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집합이야. 구분 가능한 모임. 네,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고요. 그럼 명제는 명제의 정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 항상 이게 참이야 이게 거짓이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럼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y에 이렇게 읽어요. 모든 x에 대해서 x에 있는 모든 값들이 뭐 내가 범위가 이만큼 있어. 그럼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y에 하나씩은 다 대응돼. y에 하나씩 대응돼. 하나씩 대응될 때 그걸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읽어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y가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 y 값들이 하나씩 다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걔네들이 함수예요. 그걸 표시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 x가 있고 y가 있는데 여기에 1, 2, 3이 있어. 여기 4, 5, 6이 있어. 그럼 내가 1이 5로 갔어, 2가 6으로 갔어, 3이 4로 갔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응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해서 펑션이라서 f라고 써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5 나왔어, 2 넣었더니 6 나왔어, 3 넣었더니 4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함수식.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이거 그래프야. 이거 벤다이어그램이고요. 얘는 그래프라고 읽어요. 말 그대로 이것도 그래프야. 벤다이어그램도 그래프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거야 라고 해서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 7이 있어. 근데 1이 만약에 5로 갔고 2는 뭐 7로 갔고 3은 뭐 4로 갔어. 6은 안 받았어. 상관없어요. 이것도 함수야. 왜냐면 x에 대해서 하나씩 다 대응됐으면 함수야. 하나씩 다 대응되면 함수예요. 그 다음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는데 1이 4한테 가고 2가 5한테 가는데 3은 만약에 6한테도 가고 7한테도 갔어. 그러면 얘는 함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를 가면 함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만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하면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는데 1이 5한테 가고 2가 6한테 갔는데 3은 안 갔어. 3이 안 가도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야 돼. 무조건 x에 있는 숫자는 하나라도 가야 돼. 안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받지 않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x 값은 하나씩은 다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오케이? 하나씩만 대응되면 그걸 우리는 함수라고 읽어요. 됐죠?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라 x 하나에다가 x에 있는 모든 x, 그러니까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y에 하나씩 다 되는데 그럼 그걸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읽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함수의 정의.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f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4,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그리고 x가 플러스 1, 얘는 x가 3일 때, 뭐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식으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쓰지 보통. 근데 물론 1 이상 2 이하인데 x가 1하고 2밖에 없어서 그냥 1, 2만 얘기한 거야.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x는 1, 2 이렇게 써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구간이 아니라 그냥 1, 2밖에 x에 없거든. 중간에 뭐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 x에다 1 넣어봐. 그러면 5 나와. 2 넣으면 6 나와. 3 넣으면 4 나와 라고 얘기하는 식. 그걸 그냥 표시한 것 뿐이야. 그리고 얘를 좌표평면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1, 2, 3 여기 4, 5, 6으로 하자. 그러면 1 넣으면 5, 2 넣으면 6, 3 넣으면 4. 그냥 여기 찍으면 돼요. 좌표평면에다 그냥 저렇게 찍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래프상에서 무슨 소리냐면 x가 하나씩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두 개가 갈 때는 어떤 거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이 6한테도 가고 7한테도 가면, 3이 6한테도 가고 7한테도 가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세로로 그었을 때 몇 개 맞나? 세로로 그었을 때, 그러니까
함수야라고 얘기하면 그래프상에서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요. 안 만나도 안 돼요. 왜냐면 안 만나면 안 간 거잖아. 3을 집어넣었더니 없어요 라고 하면 안 간 거거든. 근데 3을 집어넣었더니 6에서도 만나고 7에서도 만나요. 두 개 만나요. 그러니까 두 개 만나도 안 돼. 두 개 만나면 두 개 간 거니까 x값이 x 하나당 y값이 두 개가 성립한 거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안 만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 네,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잘 보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1차 함수 하나 만나지 2차 함수 하나 만나요? 2차 함수 잘 생각해봐. 하나 만나? 원 두 개 만나지. 네, 그래서 원의 함수라는 용어가 없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는 용어를 안 써. 왜냐면 함수가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야. 알았죠? 나중에도 이제 이과애들은 기하를 배우면 포물선이라고 배우는데 포물선에서는 이렇게도 배울 거고요. 쌍곡선도 배울 거고 타원도 배울 거야. 그럼 얘네들은 포물선, 쌍곡선, 타원이라고 얘기하지 얘네들의 뭐 타원의 함수 이런 식으로 용어 안 써요. 네, 다 함수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시험에 제일 기본 문제가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다 플러스로 하는 게 1대1 함수인 걸 고르시오. 1대1 대응인 걸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한 문제. 네, 그 정도 나오는데 함수에다가 이제 1대1 대응도 좀 이따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그래프를 봤을 때 세로로 그었을 때 두 개 만나면 안 돼요. 안 만나도 안 되고. 네, 무조건 하나만 만나면 함수는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생겼어. 함수야? 이렇게 생기면 함수야? 아니야. 이건 함수 아니야. 아까 건 함수인데. 왜냐면 얘는 두 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뻥 뚫리고 여기 뻥 뚫리면 아니야. 왜? 여기 없잖아. 뻥 뚫리면. 그러니까 우선 하나만 만나면 돼요. 무조건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면 걔가 어떻게 생기든 말든 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겠다. 함수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표시하는 방법.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같다. 지금은 같다인데 옛날엔 상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냥 같다. 함수가 같답니다. 그럼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수가 같다란 함수 값이 같다가 다르거든. 그래서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f의 정의역과 함수 f랑 g가 같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fx의 함수값과 gx의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함수가 같다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뭐냐면 얘네들 같으면 함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건 함수값.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 그래서 함수값.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인 거고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함수 자체가 같다는 거야. 그럼 함수가 같은 건 뭐예요? 라고 하면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같을 때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예시로 내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선 fx가 뭔지 몰라도 x 이게 전체. 그러면 f랑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같은 함수. 뭐 얘가 fx, 얘가 gx, 얘가 hx 뭐 이렇게 하면 얘는 다 같은 함수. 식이 다른데 같은 함수야. 왜?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놓을 거야. 전체를.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와요.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만 나오면 돼요.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제한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는 당연히 같은 함수는 그냥 완전 똑같아야지. 모든 실수에서는 당연히 똑같아야지. 완전 똑같아야지 그게 같은 함수지. 그런데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제한 범위가 있어요. 또는 제한적인 정의역이 있어요. 그럼 그 정의역 안에서 같은 함수인 걸 찾으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 1 나와. 0 넣으면 다 0 나와. 1 넣으면 다 1 나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만약에 2라는 걸 집어넣었다? 이거 그럼 같은 함수 아니야. 그렇잖아? 이 집어넣으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같은 함수 아니야.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얘네야. 됐지? 자, 그러면 하나 예시로 fx랑 gx가 이거야. f와 이것이기 위한 이거. 자, 문제는 얘예요.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이랍니다. 그랬을 때 f랑 g랑 갖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 몇 개야? 자, 몇 개야? 우선 몇 개? 후보를 좀 받을까? 몇 개야? 자, 이거 8개예요. 그냥 말해도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있겠지. 설마. 몇 개야? 민서가 몇 개야? 몰라?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이랍니다. 그랬을 때 f랑 g랑 같기 위한 함수가 같다는 뜻이야 이거. 함수가 같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 몇 개야? 3개. 자, 8개 나왔고 3개 나왔고 또 한빈이는? 0개? 0개가 났어. 2개? 건우 1개? 재호는? 하연이? 근데 저 약간 생각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7개. 네, 7개, 답 7개. 네, 7개가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길래. 네, 7개가 답이에요. 네, 7개가 답인데, 네, 정의역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내가 여기서 이미 썼잖아.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의 부분집합. 왜냐면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만 원수로 갖고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지. 그 같은 거야. 0만 갖고 있어도 0 넣으면 같지. 0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1만 내가 정의역으로 갖고 있어도 1 집어넣으면 같네? 그럼 같은 거야.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원소로 내가 갖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얘네 둘 갖고 있어도 상관없지. 각자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분집합이야. 다시 말하면 얘네 둘 가져도 되고 얘네 둘 가져도 되고 얘네 둘 가져도 되고 얘네 셋 가져도 돼요. 공집합은 안 돼요. 네, 공집합은 우리가 제외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내가 안 써놨지만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는 단 공집합은 제외 써 있어요. 보통은. 네, 그리고 공집합은 왜 제외해요? 그러면 공집합까지 포함시키면 이거 모든 함수가 다 같은 함수거든.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자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집합 빼고 7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근데 3개만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2개, 1개는 왜 나온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0개도 왜 나온 거지? 순간적으로 궁금하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건가 싶어서 우선 여기 일부러 먼저 써놨는데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의 부분집합. 그래서 얘 7개. 7개예요. 공집합 제외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애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만 써있으니까 3개? 라고 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 생각보다 많단 말이지. 아마 마플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것에 정의역의 개수는 정의역은 얘네들을 부분집합을 구한 거야. 얘만 가져도 되고 얘만 가져도 되고 얘만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함수뿐만 아니라 집합도 그렇고 집합 정의가 뭐야? 그러고 나면 집합이 같은 게 뭐야?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명제가 뭐야? 명제가 같은 게 뭐야? 그러면 이거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모든 단어는 다 마찬가지야. 함수가 뭐야? 라고 배우고 나면 함수가 같은 건 뭐야? 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함수가 같다라는 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종류로 나오는데 함수의 종류 중에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고 1대 함수들이 나오는데 우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쉬우니까 먼저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항등식이랑 똑같아. 다시 말하면 함수에서의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고 5 집어넣으면 5 나와 라고 얘기하는 애. 다시 말하면 fx는 모든 실수에서는 누구밖에 없어? 그러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려면 x밖에 없어요. 이건 대신에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게 뭔 소리야? 그럼 모든 실수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의역 자체가 방금 전처럼 이거야. 정의역이 만약에 이거야. 그러면 fx는 x여도 되지만 얘여도 되죠. 되는 거잖아. 왜?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와요. 얘도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면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모든 실수에서는 무조건 y는 x야. y는 x. x에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거 얘밖에 없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전제 조건 실수 안에서 우리가 항등함수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x예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걸로 나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정의역이 조금 달라지면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얘기한 건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함수는 함수인데 내가 fx에다가 어떤 수 1 넣었더니 2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고 4 넣었더니 4 나오고 요게 숫자가 나왔던 거야. 상수 숫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는 c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c는 상수예요. 상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1 넣어도 1 나오고 2 넣어도 1 나오고 3 넣어도 1 나오고 4 넣어도 1 나오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얘예요. 당연히 이거 얘기하는 거야. 항등함수는 당연히 그래프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는 얘예요. 그렇죠? y는 x 얘기하는 거니까 y는 x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수함수.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왜? 이렇게? X가 병이었구나. 네, 정의역이죠. x 정의역이. 네, 7개. 아까랑 똑같아.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x의 개수, fx. 여기까지 하고 있어. x라고 써놨어요. 뭐 하나 빠뜨렸구나. 그래도. 네. 일단 항등함수 개수나 정의역 같다 개수나 그런 것들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나요. 근데 1대1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명당 하나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얘는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 1대1이라고 하는 건 한 명당 하나씩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긴 안 그려져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더 보면 이렇게 하면 얘는 1대1 아니에요. 네. 한 명당 하나. 그러니까 앞에서 1이 만약에 5한테 갔어. 그럼 2는 5한테 가면 안 돼. 또 3도 5한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앞에서 간 거 가지 마세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 정의는 다 외우는 거다. 정의다. x1과 x2가 다르면 표시할 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값이 다르면 얘네가 달라. 다르면 얘가 만약에 이쪽에 어떤 함수 값에 갔어. 그걸 우리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네, fx1한테 갔어. 그러면 얘는 여기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가지만 않으면 돼. 다시 말하면 x1과 x2가 다르면 이것이면 fx1과 fx2라고 합시다. fx2가 같지 않아야. 그러니까 x1하고 x2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 네, 말뜻은 그렇거든. 정의역이 다르면 그것의 함수값도 달라. 얘네가 같으면 1대1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서 이게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인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정의를 하나 더 외워요. 근데 외울 건 아니고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대우 쓴 거야. 가끔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 문제상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외우라고 얘기하는 건 이 식이 아예 나와. 다음이 성립할 때 그냥 1대1 함수일 때라고 써주면 될 걸 본인들이 그냥 다음이 성립할 때 1대1 함수를 따르게 표현한 거야. 표현법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이 성립할 때라고 하면 이거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접근 시작하면 돼요. 네, fx1과 fx2가 같아. 함수값이 같아. 근데 정의역도 똑같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 말 뜻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성이라고 해서 유일하다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말 뜻이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여기서 같으면 얘네들의 x값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안 나와. 라고 얘기하는 말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 전부 다 하나씩밖에 없네. 그러니까 유일성인데 따지고 보면 정 헷갈리면 이걸 또 다시 대우 써보면 얘 나와요. 대우 쓴 겁니다. 말 그대로 대우 쓴 거다 라고 생각해서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1대1 함수를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1대1 대응이 나와. 근데 1대1 대응이 뭐예요? 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혹시나 안 나오나 싶어. 역함수 존재 조건이에요. 네, 역함수 존재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뒤에서 이제 역함수를 배울 때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역함수 존재. 이게 쌍방으로 같이야. 네,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쪽 같이 들어갔는데 역함수라는 용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역. 함수를 역으로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만 보면 함수야. 역으로 보내봐. 그럼 이거 함수야? 역함수 돼? 네, 돼. 자, 함수야. 역으로 이렇게 보내봐. 그럼 역 함수야? 안 돼? 왜? 6이 안 갔어. 역이잖아. 반대로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우선 하나씩 보내야 된다며. 근데 6이 지금 안 갔어.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럼 여기는 우선 함수도 아닌데 역함수도 안 돼요.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두 개 받은 거. 이거 함수는 맞잖아. 얘가 함수는 맞잖아. 우선 함수는 되는 거죠. 역함수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받아도 안 돼. 안 받아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당 하나씩 다 받아야 돼. 근데 1대1 함수라고 얘기한 건
1, 2, 3, 4가 있으면 1, 2, 3이 있고 여기 뭐 4, 5, 6, 7이 있으면 만약에 뭐 1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 안 받은 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1대 함수는 된다. 여기에서 말뜻은 1대 함수는 돼. 함수는 가능해. 근데 대응이 안 돼. 왜냐면 거꾸로 갔을 때 안 간 게 있어서. 그럼 이걸 없애주고 싶어. 그러면 이걸 없애주려고 하니까 얘를 그냥 없애버릴 거야.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한 조건을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뭐라고 붙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안 했네. 여기에 있는 x 값들을 우리 뭐라고 읽어? 정의역. 여기에 있는 y 값들을 뭐라고 읽어? 공역. 얘는 정의역. 얘는 공역. 치역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 함수값들. 함수값들. 얘가 치역. 나온 함수값들이 치역.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의 정의는 우선 1대1 함수가 우선 성립해야 되고 우선 하나씩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보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공역이 치역과 같아지면 돼요. 공역이 원래 4, 5, 6, 7이야? 그럼 치역이 5, 6, 7이 안 돼. 그러니까 공역이 5, 6, 7이야? 치역이 5, 6, 7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돼요. 네, 공역과 치역만 같으면 결국은 남는 게 없잖아. 생각해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남는 게 없잖아. 그리고 하나씩 다 받았다며. 1대1 함수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다. 나중에 혹시 막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애들 그런 애들 많아. 나중에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야.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얘가 1대1 대응의 기본 정의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요. 그리고 뭐 개수 구하는 건데 개수는 문제 풀면서 하는 걸 거라. 네, 그거는 우함수, 기함수 또 얘기해야 돼서.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 같으면 1대1 대응이고 그림을 그릴 때 하나 더 생각을 합시다. 이제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좀 하나 하면 그래프상에서 함수 확인하는 거. 이제 함수는 세로로 그었을 때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 함수는 아까 세로로 그었을 때 1대1 함수는 한 명당 하나씩 간다고 그랬잖아? 한 명당 하나씩 받지? 그러면 한 명당 y도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러니까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y가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가로로 그는 거야. 그래서 가로로 그었을 때 하나만 나야 돼. 근데 안 만나도 돼. 왜? 안 받아도 되거든. 안 받아도 됐으니까 그건 안 만나는데요? 상관없어요. 안 만나도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가로 곱게 있을 때 한 개를 만나든지 또는 0개를 만나도 상관은 없어요.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은 무조건 한 개 만나야 돼요. 무조건 하나 만나야 돼요. 네, 안 만나면 안 된다. 왜냐면 다 받아야 되거든. 다 받아야 되거든. 자, 참고. 가로 그었더니 한 개 만났네. 그럼 1대1 대응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세로도 만나야 돼. 한 개. 그러니까 세로 가로 다 그어야 돼. 얘네들. 전제 조건이야. 1대1 함수야 라고 하면 함수가 되는 상황에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면서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성립한다고 해서 1대1 함수 아니야. 함수 세로 긋는 거 우선 한 개 성립하고 그 다음 가로로 딱 그었더니 또 한 개 만나면 그때 1대1 함수야. 됐죠? 그럼 대표적으로 예시로 해서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정도만 보면 돼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야? S 함수야? 함수야? 네.
이차함수야. 함수야? 안 돼. 함수야? 함수야? 뭐야 이거? 네, 지수함수야. 근데 함수할 때는 지수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내요. 네, 그냥 내요. 그러니까 그림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어차피 배웠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고. 1대 함수야? 1대 함수야? 안 돼? 네, 가로를 그었을 때 두 개 만나니까 안 돼요. 1대 함수야? 1대 함수야? 패스. 1대 함수야? 돼요? 1대 댕이야? 돼요? 1대 댕이야? 함수가 아닌데 못해요. 그치?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면은 우선 다 안 돼. 얘 1대 함수 안 되면 우선 1대 대응 볼 필요도 없어요. 안 돼요. 우선 그럼 이거부터. 얘부터 할까? 그럼 얘 1대 대응이야? 맞아? 1대 대응이야? 아 1대 함수야? 맞아? 난 얘가 말한 대로 쓴 거야 지금. 1대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하나 틀렸다. 이 중에 하나 틀렸다 라고 하면 뭘까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여기까지는 뭐 문제될 거 없지. 여기까지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원방 이거니까. 그럼 얘부터 함수야 라고 하면 세로로 그었을 때 하나 만나니까 맞아요. 1대 함수야 그럼 가로로까지 그었을 때 여기 하나 만나다가 여기 안 만나다가 여기 하나 만나는 거 돼요? 안 만나다 되는 거. 1대1 대응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가로로 그었을 때 안 만나는 게 있어서 안 돼요. 오케이? 1대1 대응 안 돼요. 그럼 얘는 함수야 라고 하면 맞아. 1대1 함수야 그러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하나 만나니까 맞지? 근데 이 지수함수잖아. 여기 안 만나. 밑에 안 만나. 다시 말하면 여기 맞는데 이거야.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 난감한 게 뭐냐면 이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내가 안 배웠다 생각해. 안 배웠다 생각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하면 내가 지수함수를 안 배웠어. 그래서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안 만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도 그걸 뭐라고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근데 문제상 그림상에 이 S축을 굳이 그려놨어요. 네, 정근선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수함수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지수함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안 만나. 네, 안 만나면 우선 안 돼요. 1대1 대응은. 그래서 1대1 함수입니다. 그 대신에 그럼 이거 역함수 존재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지수함수 역함수 있잖아. 지수함수 역함수 하면 뭐야? 로그함수잖아. 근데 지수함수 1대1 대응 안 되면 역함수 안 된다? 역함수 존재 조건인데 역함수 안 되잖아요. 제한 범위를 줘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이 0보다 크잖아? 공역을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줘요. 그러면 1대1 대응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안에서 성립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1대1 대응이면 쟤까지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저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개수 구하는 거 나오는데 개수 구하는 거는 그 유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 유형 나왔을 때 개수 구하는 유형 나올 때 그리고 한 문제 정도 쉽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 그림이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야. 다음 중에서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알았죠? 자,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 F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이 대응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1면 2야? 네. 함수 F의 정의역은 X야? 네. 공역은 Y야? 네. 치역은 1, 2, 3이야? 아니죠. 치역은 0, 2. 치역은 0, 2. 4번 틀렸다. 5번 이 대응을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이 함수의 정의예요. 함수의 정의 얘기한 겁니다. 역함수가 얘기가 나와버리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인 거 찾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한 문제 정도. 그냥. 다음 중 함수인 거 몇 번이야? 4번. 4번. 나중에 포물선. 원방? 이거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x는 몇이라는 건 1차 함수라는 용어 안 써. 얘는 그냥 직선이라고 써. x는 몇이라는 게. 네, 1차 함수라고 할 때 이거 제외돼.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느려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여기다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0 나와요. 넣는 거라고 저거는 크게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해주면 돼요. 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거다. 뭐야 이거? 나 저번에 한 거 우리 사진 찍었나? 안 찍었니?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고, 우함수, 기함수, 점대칭, 선대칭, 주기함수,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 아래 블록은 솔직히 잘 안 나오고요. 나온다고 하면 극히 드물게 한 문제, 한 학교 정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되고, 증가는 좀 내요. 증가는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유리함수 할 때 보통 내고, 이쪽 단원에서 내진 않을 거고, 지수나 유리함수 이쪽 할 때 낼 거고, 함수에서는 잘 안 내는데, 대신에 함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먼저 다시 할 거야. 좀 이따라도. 이거 뭘까? 이거 뭐야? 이거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결국 이 말뜻이 뭔지라는 거거든. 뭐야? 어? 사식 차이 나는 함수값이 같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함수값과 4 차이 나는 함수값이 같대. 근데 얘가 움직여. 그럼 얘도 같이 움직여. 주기가 몇인? 4인. 이거 주기가 4인 주기함수다. 네 칸마다 주기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림을 그렸어. 다시 말하면 이게 딱 4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놓고 반복시켜. 이 말 뜻이야. 이거 그냥 한번 풉시다. 본인들이 그냥 그 대신에 풀이 쓰지 말고 집에서 다시 풀어봐. 이게 지금 F15를 구하라고 하는데 F1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예시까지 얘기를 꺼내면 우선 F15는 쉬운 건 F15는 40 차이 난 다음에 그럼 4, 4, 4, 4, 4 움직여서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찾으면 돼. 4, 4, 4, 4 빼면 이거 나. 4 4번 빼면 얘 나. 그럼 마이너스를 그냥 넣으면 돼. 그럼 답은 0 나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 돼.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이 성립하는 fx와 gx가 mx 플러스 mx일 때 fx와 gx의 교점의 개수가 뭐 몇 개일 때를 구하세요라고 나와요. 몇 개일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면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그림 그려야 돼요.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그려? 라고 하면 2차 함수 음수 그래프. 2차 함수 음수 그래프인데 0 넣으면 1이고 2까지 갔으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1 넣으면 0이지. 네, 1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자. 이렇게 그려자. 그럼 얘를 반복해요. 똑같이 다시 그려. 대신에 m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이쪽 그래요. 양수에서 신경 써야 되네. 몇 개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y는 mx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요. 그리고 내가 회전을 시켜. 찾아. 몇 개 만나는지. 직접. 방법이 없어요. 무진장 기울기가 크다고 쳐봐. 몇 개 만나? 어? 그림 봐봐.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 한 개 하다가 느낌상으로 이때 2개 만나. 그리고 그거보다 커지면 3개 만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접할 때도 있을 거야. 접할 때 몇 개 만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이걸 내가 회전시키면서 찾아야 돼요. 직접.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죽인 거 알고 주기함수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 중에 어려운 것들은 쉬었다 합시다. 쉬는 시간입니다.